네,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우진 않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양시장의 하락, 급락으로 마무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OX 종목은요, 이렇게 하락할 때 이 하락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혹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 맞추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사마 콘덴서입니다. MLCC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삼성전기를 필두로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의견 주시죠. 사마콘에서 믿고 매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MLCC 업황의 개선이 거의 나타난다 하면서 희망 고문한 지 지금 몇 년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MLC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보통 많이 사용했었는데 네. 요즘에 MLC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기차 이슈가 그렇죠. 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한 1000개 정도가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는 한 15,000개 정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이슈가 계속 될 때마다 이제 MLCC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이제 수요 감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MLCC 쪽이 전기차에서 좀 더 두각이 나타나야지 좀 더 좋은 주가 탄력이 나타날 텐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흐름상 계속 관심이 올라간다 하지만 조금 소외받고 주춤하던 게 조금 사실인데 이번에 사막 콘덴서가 굉장히 28,000원대부터 46,000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량은 조금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밑꼬리가 긴 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지지 라인을 조금 확인 후 매수하시면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후 의견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마 콘텐츠의 경우 MLCC 비중 중에서 IT 항이 40% 정도가 이제 전장용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IT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LG전자 이제 VS 사업부와 함께 MLCC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용 MLCC로 이제 북미차 쪽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저는 오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사마 콘덴서도 현재 밑꼬리가 달려 있고 삼성전기도 대표적인 대장주잖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 4% 넘게 하락하다가 현재는 2%대 약세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DI 동일을 볼게요.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그 부근까지 갔어요. 만약 오늘 불장이었다면은 뭐 상한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DI 동일 이제는 저평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시죠. 네, 5로 일치가 됐습니다. 많은 2차 전지의 주들이 전고점을 뚫어내고 신고가 영역에 가 있을 때 이 DI 동일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친 저평가 상태다라는 코멘트가 붙어버리니 오르네요. 네, 개인적으로 DI 동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네. 공시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공시를 통해서 아변기 3대를 증설을 하면서 이제 24년 하반기까지 아변기를 8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까지는 4대의 아변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동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증설되는 아변기 4대 모두 2차 전지 양극방용으로 기존 아변기 4대보다 이제 알루미늄 박의 판매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25년 현재 알루미늄 원자재와 판매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DI 동일의 2차 전지 양극박 실적이 아마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인 사마알루미늄, 롯데알루미늄 그리고 뭐 동원시스템즈의 증설 수준을 넘어서는 최대 수준의 증설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I 동일이 전체적으로 정말 계속 만년 저평가이고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고 있어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이제 시장을 시작으로 다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DI 동일하면은 사마 알루미늄과 같이 알루미늄 박으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알루미늄 박도 예전에 단순히 그냥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재평가를 줘야 될 때가
뭐 작년부터긴 하지만 온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새로운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과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고 하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I 동일 같은 경우에서는 2025년 현재 지금 27% 정도의 알루미늄 이제 박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점차 2025년까지 이제 공장 증설과 함께 40% 정도 이제 급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알루미늄 박 사업이 좀 더 이제 매출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를 조금 내려왔을 때 다시 매집을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DI 동일도 저평가 탈피가 가능해 보인다. 재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에 기록을 했어요.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제 전기차면 경량화가 핵심인데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뭐 코오롱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시세가 나왔거든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5로 이번에도 일치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종목 19%까지 갔다가 지금 밑꼬리가 거의 길게 달린 상황이라서 이미 1차 시세가 끝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 세게 갔다면 네. 이틀 연속으로 너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차량 경량화 자동차 부품 회사죠. 범포, 콘솔, 트림류, 이제 현기차를 비롯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지금 범퍼를 공급하는 비율이 55.3%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해 호실적으로 이틀 연속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144.2%가 증가를 해서 또 시장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유리 대비 20%에서 30%의 경량화 플라스틱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갈수록 이 차량 경량화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주를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커질 시장인 UAM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UAM 시장 같은 경우는 또 40년까지 연평균 30%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건설되는 이 조지아주 인근에도 신공장을 착공해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단독 공급처로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전기차 부품 판매가가 높다는 점 고려했을 때 이제 미국 내 사업 확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돼서 오늘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한데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마감에 살 종목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지 공략주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라는 키워드와 FNP. FNF는 봐서도 FNP? 네, 볼게요. 천보와 큐브 엔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여자아이들의 여자아이들, 큐브 네. 엔터고 FNP랑 천보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이제 LFP 관련해서 네. 이제 좀 더 강점이 있는 F와 P를 따서 아,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억지 너무- 스멜 나네요. 네. 네. 너무 많이 제가 꼬았나 봅니다. 네. 이 천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어제부터 좀 급락이 깊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섹터인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승한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진입을 조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쯤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제 3원계 중심으로 조금 배터리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가 조금 중심이었는데 3원계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에 비해서 출력과 밀도가 조금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3원계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2025년도 정도에는 3원계와 LFP의 배터리 밀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질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LFP 배터리가 2012
2021년에는 한 17%에서 지금 현재는 27%까지 굉장히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이제 4만 개 배터리와 이제 LEF 배터리를 모두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 현대에서도 이제 그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는 조금 LFP 배터리가 좀 더 관심에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소재 관련주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번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은 마진 개선을 위해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LFP가 수혜를 조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P 배터리의 첨가제 쪽에 이제 F 전해질과 P 전해질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P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는 첨보가 조금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이제 SUV나 뭐 픽업 트럭 같은 대형 전기차가 조금 출현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첨가제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첨보가 수혜를 조금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IRA나 유럽 공장 쪽에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제 이제 소재 제품들을 활용을 했을 때 첨보 쪽이 좀 더 우위를 좀 더 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121선 지금 상승 후에 좀 급락이 나왔지만 단기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21선이 있는 22만 7천 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2만 7천 원. 손절가가 좀 타이트하네요. 네. 좀 단기 추세선에 맞추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첨보를 공략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큐브 엔터입니다. 지금 엔터가 뜨거운데 그중에 큐브 엔터를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사신 방송입니까? 네.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큐브 엔터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화장품 부문에서 매출이 혹시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엔터 쪽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화장품 부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같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큐브 엔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엔터 비중이 한 42% 정도, 화장품 비중이 54%, 그리고 나머지 3% 정도가 이제 유통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20년에 이제 미니 3집이 15만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발매된 미니 5집이 83.9만 장으로 이 양적인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신규 앨범을 발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밀리언셀러로 등극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리오프닝 시작되면서 월드 투어도 확장 하고 또 이제 성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인 멤버 우기를 중심으로 광고 체결권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예능에서도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이 웨이보 탑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들의 글로벌 성공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또 이제 이 원팀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그룹 한 팀, 그리고 걸그룹 한 팀이 런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조금 더 수익 창출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기도 했고, 이제 SM 이슈 같이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요. 목표 주가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의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장 상황 잠깐 볼게요. 코스피가 1%에 코스닥은 2.64%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백두현 FA, 오늘 오후장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은 동시호가에서 무엇을 볼까요? 네, 제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은 TCC 스틸을 역시 가지고 왔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 2차 전지가 엄청 핫했을 때 2차 전지 사업만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2차 전지 사업이 과연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TCC 스틸 이제 표면 처리 강판 업체에서 보통 이제 음료수 캔이나 식음료 쪽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니켈 부분 강판 부분이 조금 이제 강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확장세에 따라서 지금 현재 LG 엔솔과 삼성 SDI가 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TCC 스틸이. 그래서 이제 포항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니켈대금 강판 부분이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실적이나 영업이익단에서 많은 매출이 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으로 지금 8%대 강세가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좀 더 소재 기업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과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탐구를 하시면은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혜림 대표의 눈에는 어떤 종목이 보이죠? 네, 저는 오늘 우린 PTS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로봇 부품용 감속기 기업이죠.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이제 모색 중이다라고 해서 로봇 섹터 중에서도 지금 감속기가 이틀 연속 강세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속기 같은 경우 이제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20%에서 40%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필수 부품이기도 하고 네. 이런 현대차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그리고 우린 PTS 같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양시장 매도에 코스피는 2,394.0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6만 원을 내주고 말았고요. 코스닥은 2.6% 하락한 788.17포인트에서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